벌레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혐오스럽고 징그러운 생물. 그런데 충사에서 말하는 벌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벌레와는 조금 다릅니다. 동물도 식물도 아닌 이형의 존재인 무릎불기라고 꺼림직한 것. 하등하고 기괴하여 흔한 동식물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 여겨지는 존재들이죠. 이형의 모습과 특수한 능력을 지닌 벌레에 관한 지식을 가진 충사 긴코의 여정. 일상과 판타지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작품, 충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옛부터 사람들은 이런 이형의 무리들의 두려움을 품어왔고 언제부턴가 이들을 한데 묶어 벌레라 불렀습니다. 생명의 근원에 가까운 것. 또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이 벌레들은 인간과 함께 살아가면서 때로는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벌레들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존재가 바로 충사입니다. 충사란 벌레충 선생사, 벌레를 다루는 사람이 아닌 벌레 선생이란 뜻입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긴코는 은발의 녹색 눈을 가진 독특한 외모의 소유자입니다. 그의 한쪽 눈은 벌레를 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죠. 긴코는 자신이 벌레를 끌어당기는 체질임을 알고 있기에 정착하지 않고 끊임없이 여행을 합니다. 그는 벌레로부터 인간을, 인간으로부터 벌레를 지키는 충사로서 각지를 떠돌며 불가사의한 여정을 펼칩니다. 충사란 벌레를 다루는 직업으로 긴코는 벌레와 인간 사이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죠. 충사에 등장하는 벌레들은 각각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리를 먹는 운, 사람의 기억을 먹는 그림자 영혼, 꿈에서 살다가 현실로 나오는 몽야간, 이동하는 늪인 수고, 사람들을 홀리는 무지개 뱀 등 다양한 벌레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벌레들은 단순히 기괴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자연현상이나 심리적 경험을 의인화한 존재들로 볼 수 있습니다. 작품 속에서 이들은 종종 인간의 욕망, 공포, 외로움 등을 상징하며 등장합니다. 충사의 매력 중 하나는 긴코가 접하는 자연경관입니다. 각 에피소드마다 뚜렷한 계절의 특색이 아름답게 그려지며 작품 전반에 깔린 아련하고 몽환적인 분위기는 보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부드러운 뿌리라는 에피소드에서 긴코는 눈이 내리는 마을에서 벌레에 감염된 소년을 만납니다. 소년의 귀에서 자라난 녹색 식물은 라는 벌레로 소리를 빨아들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벌레와 인간 사이의 필요성에 기반한 관계를 섬세하게 묘사합니다. 또 다른 인상적인 에피소드는 먼바다 용궁입니다. 암벽 근처 용궁이라는 깊은 구멍에서 사망한 이들을 되살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시간 인식과 영원성에 대한 사색을 담고 있습니다. 충사는 힐링물로 유명하지만 사실 어두운 내용이나 새드 엔딩도 많아 단순한 힐링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눈에 깃든 복, 눈에 깃든 불행이라는 에피소드에서는 시각장애로 태어났으나 눈복덩이라는 매우 희귀한 환상의 벌레가 눈에 들어가 시력을 얻게 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눈을 감으면 가까이 있는 사람의 미래가 보이게 되고 최후엔 자신의 미래까지 이미 알고 있는 그녀는 행복한 걸까요? 불행한 걸까요? 각 에피소드는 차분한 전개와 몽환적인 분위기가 독특한 매력을 선사합니다. 충사는 단순한 판타지 이야기를 넘어 타인에 대한 인식과 공존의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 벌레는 사실 인간에게 상처를 주거나 위협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단지 그곳에 존재할 뿐이죠. 벌레에 대한 두려움은 타인에 대한 인간의 편협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인상적인 것은 긴코의 태도입니다. 그는 벌레를 악의 존재로 보지 않고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도 단순히 벌레를 퇴치하기보다는 인간과 벌레 모두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질문을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다루는 이 작품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제공합니다. 향기나는 어둠이라는 에피소드에서는 되돌이라는 벌레에 붙잡혀 같은 시간을 반복하게 된 카오루의 이야기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시간에 갇혀 그리움과 소름 끼침이 공존하는 감정을 안고 있는 복잡한 심경을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충사의 또 다른 매력은 독특한 시각적 스타일입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작화가 이상하다고 느끼기도 하지만 이 독특한 스타일은 작품의 신비로운 분위기와 완벽하게 어우러집니다. 부드러운 색감과 자연스러운 풍경 묘사는 마치 일본 전통 회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된 충사는 총 10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애니메이션으로는 26화가 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짧은 편은 아니지만 각 에피소드가 독립적이라 부담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에 가까운 벌레와 인간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사이에서 매개체 역할을 하는 충사 긴코의 여정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관계, 삶과 죽음, 기억과 상실, 공존과 배타 이런 주제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문제들과 맞닿아 있습니다. 긴코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 자신의 여정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충사는 라프텔에서 애니메이션을, 네이버 시리즈, 카카오 페이지에서 웹툰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원작은 만화가 우루시바라 유키의 작품으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연재되었으며 2005년과 2014년에 각각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충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긴코와 함께 몽환적인 여정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작품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내용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